아마존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본사 주변에서 커뮤니티 바나나 스탠드라는 이름으로 무료 바나나 스탠드를 운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직원 누구든지 바나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죠. 본인이 원숭이라면 시애틀행 비행기표를 끊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아마존은 미국의 전자유통 회사로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창립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 초기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1997년부터 범위를 확장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유통의 강자이자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까지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아마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처음 창립했던 1994년 당시에는 엄청난 닷컴 버블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 제프 베조스도 회사를 창립했는데요. 원래 그가 생각한 이름은 아마존이 아닌 카다브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이름을 아마존으로 바꿨죠. 현재야 온갖 것을 다 파는 아마존이지만 원래 처음에 아마존은 온라인으로 책만 팔았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책만 팔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고객들이 책을 주문하는 경우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이 적고 책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공급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간편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상위 20%가 80%의 결과를 독점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법칙에 따라 판매 전략을 세우지만 아마존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파레토 법칙과 반대되는 롱테일 법칙에 따라 전략을 세운 건데요. 공간과 시간에 한정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아마존은 인기 없는 80%의 제품도 창고에 넣어둔 채로 쉽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찾아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던 제품들도 온라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죠. 결국 아마존은 이 인기 없는 제품들을 팔아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창립 후 꽤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아마존은 이미 1999년 인터넷 붐을 타고 가장 흥미로운 회사로 꼽히기도 했고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그의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아마존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본사는 개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아마존은 직원들이 사무실에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게 일찍부터 허용해준 기업입니다. 본사에는 현재 4,000마리 이상의 개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일 평균 400마리의 개들이 주인과 함께 회사에 출근하죠. 아마존은 2017년부터 2년간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 자국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당시 아마존은 하나로 13조 정도를 순수익으로 벌어들였고 당시 미국 연방 세율이 21%였으니 냈어야 하는 세금만 2조가 넘었습니다. 모든 걸 다 파는 아마존에서도 구매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답니다. 집과 차, 담배,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담배랑 살아있는 동물은 그렇다고 쳐도 사실 조금만 있으면 아마존에서 집이랑 차도 팔 기세인 것 같네요. 아마존은 현재 일본과 영국, 독일,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한국어 쇼핑도 지원하기 시작했고 한국 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많은 직구족들의 환영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공룡 아마존에 등장해 엄청난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은 혁신 그 자체입니다. 제품 배송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을 사용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한 자동화된 물류 창고 시스템도 혁신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물류 창고에 있는 키바 로봇인데요. 이 키바 로봇은 물류 운반 로봇으로 한마디로 창고에서 짐을 옮기는 로봇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이 로봇이 떠맡게 된 덕분에 아마존은 물류 비용을 20%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송가 간에 깜짝 놀랄만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 대시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대시 서비스는 버튼으로 제공됩니다. 이 버튼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정보가 전송되죠. 예를 들어 주방 근처에 이 버튼을 붙여놓고 먹을 게 떨어지면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먹을 음식이 배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5년 10월 현재에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죠. 아마존에서는 편의점도 만들었는데요. 바로 무인 슈퍼인 아마존 고입니다. 물건을 고른 뒤 그냥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죠. 물건 훔치면 안 되냐고요? 매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여러분이 뭘 들고 나가는지 다 추적하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도 훔친 건 걸린다고 하네요. 아마존 고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 추후 유통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비싸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계산대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아마존은 아마존 고처럼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계속 미국 내 유통 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대기업답게 아마존도 다양한 하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중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몇 가지 알아보자면 직구족에게 유명한 신발 판매 사이트 자포스, 게임 스트리밍의 강자 트위치, 유명 영화 정보 사이트 IMDb, 유기농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미국 내 슈퍼체인 홀푸드마켓 등이 있습니다.